졸업 후 1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는 예상했던 대로 시끄럽고 활기찼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웃고 떠들며 추억을 회상했다. 교실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던 구석자리에 이준호는 홀로 잔을 기울이며 이 모든 소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낡았지만 깔끔한 슈트는 화려한 동창들의 명품 의상들 사이에서 더욱 검소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깊은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를 날카로움과 세상의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침착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때 시끌벅적한 무리 속에서 한 여자가 그의 시야로 들어왔다. 강혜지. 그녀는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고등학교 시절의 순수함 대신 값비싼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오만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는 명품 시계를 찬 건장한 체격의 남자 박서진이 서 있었다. 서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혜지의 주변을 맴돌던 부잣집 아들이었고 늘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이제 제법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분위기가 더욱 들떴다. 혜지는 준호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준호에게로 다가왔다. 과거 한때 연인이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아무런 온기 없는 차가운 공기만을 남겼다. 어머 이준호, 너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때도 가진 것 없이 허세만 부리더니 10년이 지나도 여전하네. 혜지는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동창들에게도 들릴 만큼 컸고 몇몇은 흥미로운 듯 이쪽을 쳐다보았다. 박서진도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혜지 옆에 서서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야 이준호, 너 아직도 중소기업 다니냐? 난 이제 강남에 빌딩 2채 있는데 넌 뭐해 먹고 사냐? 서진은 대놓고 준호를 깔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준호는 그들의 조롱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고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그들의 말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차분한 태도였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잘 지내 보이는군. 나야 뭐 그럭저럭 살고 있다. 그의 무덤덤한 반응에 혜지는 더욱 약이 올랐다. 그럭저럭 그렇게 말해도 지금 내 모습 보면 딱 알겠다. 여전히 비루한 인생 살고 있겠지. 서진 오빠는 이제 우리 아빠 회사랑도 큰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는데 넌 평생 가도 그런 기회 못 잡을 거야. 현실을 좀 깨달아. 혜지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서진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서 우리 아빠 회사라는 단어가 준호의 귀에 꽂혔다. 강혜지의 아버지는 강대현 부장. 그는 현재 미래테크라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준호는 혜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무표정했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의 뒷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보였지만 그의 뇌리 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었다. 혜지와 서진의 오만함, 그리고 그들의 경멸적인 시선은 준호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길 시기가 왔음을 직감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쉽게 재단한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있는 법. 준호는 그 진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밤 준호의 마음속에는 차분하지만 강렬한 복수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과 편견에 대한 심판이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 될 터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혜지와 서진에게 가난한 루저로 각인된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 초라해 보이는 남자가 실은 그들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이 남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다. 동창 회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준호의 주변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 시작. 그의 손가락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다.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그림의 첫 붓질이었다. 혜지와 서진은 자신들이 던진 조롱의 돌멩이가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준호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세워져 있었고 이 동창회는 단지 그 계획의 서막에 불과했다. 동창회 다음 날 이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의 본업으로 돌아왔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사무실 직원처럼 보였지만 그는 실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술 대기업 미래테크의 젊고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다. 리온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며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그는 철저한 익명성 뒤에 숨어 외부의 불필요한 관심으로부터 자신과 회사를 보호했다. 그의 사무실은 최상층에 위치했지만 내부는 고급스러움보다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동향 그래프들이 끊임없이 스크롤되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뛰어났다. 수치와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회사를 끊임없이 성장시켰다. 그의 직원들은 리온 회장을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었지만 그의 지시와 통찰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날 오전 중요한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미래테크의 새로운 핵심 프로젝트인 스텔라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준호는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그의 얼굴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각 부서의 보고를 들었다. 보고를 하던 임원들 중 한 명의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강대현 미래테크의 영업본부장이었다. 그는 혜지의 아버지였다. 강대현 본부장은 겉으로 보기엔 능력 있고 노련한 사업가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동안 짊어진 듯한 피로와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보고를 하는 내내 미세하게 불안해 보였고 다른 임원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특히 최고 경영자 CEO인 최종수 이사의 시선이 강대현에게 향할 때마다 그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최종수 이사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듯 강대현의 보고 중간중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압박했고 강대현은 매번 땀을 흘리며 대답하곤 했다. 준호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강대현의 보고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파악했다. 오히려 보고 내용 자체는 매우 충실하고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수 이사는 강대현의 보고에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심지어는 비웃기까지 했다. 강 본부장, 이 정도 성과로 스텔라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능력에 의심이 가는군요. 최종수 이사는 노골적으로 강대현을 깎아내렸다. 주변 임원들은 최종수 이사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강대현이 최종수 이사에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비서에게 최종수 이사와 강대현 본부장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그는 단순히 두 사람의 업무 능력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배경 회사 내에서의 관계, 그리고 최근 행적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넥서스 코어 사건 이후 준호는 사람을 평가할 때
겉모습이나 직위보다는 그 사람의 본질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최종수 이사에게 문제가 있고 강대현 본부장은 그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준호는 비밀리에 강대현 본부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강대현은 매일 야근에 시달렸고 저녁 식사도 종종 회사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서 혼자 해결하곤 했다. 그는 늘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일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살아있었다. 준호는 멀리서 강대현을 관찰하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강대현이 퇴근 후 회사 건물 뒤편의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준호는 그의 모습에서 가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가장의 고독함과 고뇌를 읽을 수 있었다. 동시에 준호는 최종수 이사의 행적도 추적했다. 최종수 이사는 화려한 생활을 즐겼다.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접대를 하고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겼으며 심지어는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그의 보고서에는 항상 과장된 수치가 적혀 있었고 실제 성과와는 괴리가 있었다. 그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고 강대현 본부장은 그가 저지르는 비리들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듯했다. 준호는 최종수 이사의 비리가 강대현 본부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며칠 후 준호는 강대현 본부장의 개인 파일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강대현의 딸 강혜지가 최근 명품 중독과 과도한 소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고가의 쇼핑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 빚을 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강대현 본부장은 딸의 빚을 갚기 위해 몰래 대출을 받고 있었다. 최종수 이사는 이 약점을 이용하여 강대현을 협박하고 자신의 비리에 동참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강대현 본부장이 최종수 이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딸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혜지의 오만함과 경멸적인 태도는 그녀가 가족의 고통 위에 서서 사치스러운 삶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준호는 혜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강대현 본부장의 상황에 연민을 느꼈다. 그는 부당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한 가장이었다. 준호는 최종수 이사의 비리를 척결하고 강대현 본부장을 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한번 동창회에서의 혜지와 서진의 비웃음을 떠올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바닥이 얼마나 취약한지 전혀 알지 못했다. 준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능력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해고를 넘어설 것이었다. 그는 최종수 이사의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혜지 또한 자신이 속했던 세계의 추악한 이면을 깨닫게 될 터였다. 이준호는 미래테크 내부의 깊은 부패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비서인 김민아 실장에게 최종수 이사의 모든 행적을 그림자처럼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실장은 미래테크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으로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지시를 군말 없이 따랐고 마치 첩보원처럼 최종수 이사의 모든 만남 통화 기록 그리고 재정 흐름을 면밀히 기록했다. 그녀는 준호가 리온이라는 가명 뒤에 숨겨진 진정한 회장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준호는 자신이 직접 수집한 정보와 김 실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최종수 이사의 부패 네트워크를 재구성했다. 최종수 이사는 스텔라 프로젝트라는 회사의 핵심 사업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리베이트를 받았고 심지어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공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그의 뒤에는 정치권의 거물들과 다른 대기업의 부도덕한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 네트워크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미래테크의 곳곳에 퍼져 있었고 최종수 이사는 그 중심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다. 특히 강대현 본부장이 최종수 이사의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준호의 눈에 띄었다. 최종수 이사는 강대현의 딸 강혜지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그로 인한 빚을 이용하여 강대현을 협박하고 있었다. 강대현은 딸의 미래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최종수 이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보고서에서 발견된 과장된 수치와 불투명한 회계 처리들은 모두 최종수 이사의 압력 때문이었다. 준호는 강대현의 상황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 준호는 최종수 이사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회사의 주요 시스템에 보안 감사를 가장하여 해킹 프로그램을 심었다. 이 프로그램은 최종수 이사의 모든 디지털 흔적, 즉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했다. 민준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준호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싶었다. 얼마 후 최종수 이사는 스텔라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과장하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 했다. 강대현 본부장은 최종수 이사의 지시대로 왜곡된 수치를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강대현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번민이 역력했지만 그는 딸의 안위를 생각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보고회가 시작되자 최종수 이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모든 참석자들을 속이려 했다. 강대현 본부장은 자료를 읽어 내려갔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는 화상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종수 이사의 오만함과 강대현 본부장의 비참함에 분노를 느꼈다. 보고서 발표가 한창 진행되던 중 준호는 조용히 화상회의 시스템의 제어권을 장악했다. 그리고는 최종수 이사의 개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 안에는 최종수 이사가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내용, 유령 회사를 통해 공금을 빼돌리는 계획, 그리고 강대현 본부장을 협박하는 내용까지 낱낱이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참석자들은 경악했고 최종수 이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가 감히 내 컴퓨터를 해킹했어. 최종수 이사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는 즉시 화면을 끄려 했지만 준호는 이미 시스템을 잠가버린 뒤였다. 준호는 화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회의실에 울려 퍼지게 했다. 조작이라 증거는 명백합니다. 최종수 이사. 당신의 모든 비리는 지금 이 화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종수 이사의 죄를 낱낱이 열거했고 모든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강대현 본부장은 화면에 나타난 자신의 대화 내용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최종수 이사의 협박에 못 이겨 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다. 혜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죄책감은 더욱 커졌다. 최종수 이사는 당황한 나머지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지만 준호는 준비된 추가 증거들을 연이어 공개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유령 회사 설립 문서, 그리고 공금 유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떤 반박도 불가능했다. 그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강대현 본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대현 본부장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지만 그것은 결국 더 큰 부패를 묵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속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질 것인가.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떤 압박도 없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은 같았다. 강대현 본부장은 준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이 결국 자신과 가족을 더 큰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진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최종수 이사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자세히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증언은 최종수 이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종수 이사는 강대현의 배신에 분노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다. 준호는 조용히 화상회의를 종료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고 있었다. 미래테크의 청사진이 이제 막 그려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해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이 더 컸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대결은 시작될 것이었다. 최종수 이사의 비리가 폭로되자 미래테크는 경랑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최종수 이사의 부패 스캔들을 보도했고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다. 이준호는 회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위기관리팀을 소집하고 최종수 이사와 연루된 모든 직원들을 즉시 해고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투명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구조개혁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이 모든 과정에서 리온이라는 익명의 회장은 냉철하고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회사의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그러나 최종수 이사는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잃게 되자 이준호에게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뒤늦게 리온이라는 회장의 존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준호를 향한 복수심에 불탔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리온의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그의 분노는 강대현 본부장에게도 향했다. 강대현, 네가 감히 날 배신해. 내 딸년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최종수 이사는 체포되기 직전 강대현에게 끔찍한 협박을 퍼부었다. 강대현 본부장은 최종수 이사의 폭로와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는 자신이 딸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더 큰 비극을 불러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명예는 실추되었고 미래테크 내부에서도 그를 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일부는 그를 동정했지만 일부는 그의 묵인을 비난했다. 준호는 강대현 본부장의 상황을 주시했다. 그는 강대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있었다. 한편 강혜진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언론에 보도되는 최종수 이사의 비리와 아버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진실을 요구했다. 강대현은 딸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다. 자신이 최종수 이사의 협박에 못 이겨 비리에 가담했고 그 모든 것이 혜지의 빚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혜지는 아버지의 고백에 경악했다. 그녀가 누려왔던 사치스러운 삶이 아버지의 희생과 비극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지함의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혜지의 남자친구 박서진은 최종수 이사와의 관계가 언론에 드러나자마자 혜지에게 등을 돌렸다. 서진은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혜지와의 관계를 부인했고 그녀를 비난하며 떠나버렸다. 강혜지, 내 아버지 때문에 내 명예까지 실추될 순 없어. 우리 이제 끝이야. 서진은 매정하게 혜지를 버렸다. 혜지는 물질적인 것을 쫓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이때 준호는 강혜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는 혜지가 아버지의 상황을 수습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준호는 김민아 실장을 통해 혜지에게 익명으로 한 가지 제안을 전달했다. 그것은 최종수 이사의 비리를 완전히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동시에 혜지에게는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 증거는 최종수 이사가 숨겨둔 비밀 장부였고 이 장부는 박서진의 아버지 회사 금고에 숨겨져 있었다. 혜지는 준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것은 그녀가 겪어보지 못한 위험한 일이었고 실패할 경우 자신과 아버지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혜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변화해야 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익명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혜지는 박서진의 아버지 회사에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서진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로 잠입하려 했지만 서진은 이미 그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혜지는 좌절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친구들은 혜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도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혜지가 서진의 아버지 회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작전 당일 혜지는 변장하고 서진의 아버지 회사에 잠입했다. 그녀는 경비를 피해 금고실로 향했다. 금고는 고도로 보안되어 있었지만 친구들이 제공한 정보와 그녀의 용기 덕분에 혜지는 마침내 비밀 장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장부 안에는 최종수 이사와 박서진 아버지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모든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혜지는 장부를 확보하자마자 준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갑자기 금고실에 경보음이 울렸다. 서진의 아버지가 그녀의 침입을 알아차린 것이다.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고 혜지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장부를 지키려 애썼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제압하려 했지만 혜지는 이전과는 다른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저항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장부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때 준호의 지시를 받은 김민아 실장이 특수요원들을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혜지를 구출하고 경비원들을 제압했다. 혜지는 김 실장에게 장부를 건네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깨달았고 이제야말로 진정으로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상황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혜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장부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리고 미숙했지만 그녀 안에는 변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준호는 혜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최종수 이사의 마지막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이 장부는 최종수 이사를 영원히 침묵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최종수 이사의 비밀 장부가 이준호의 손에 들어오자 미래테크 내부의 부패 네트워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준호는
이사회 소집을 정역적으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리온이라는 가명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고 회사를 완전히 정화할 때였다. 그는 이사들에게 비상이사회 소집 통보를 보냈다. 이사들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했지만 미래테크를 뒤흔들고 있는 최종수 이사의 비리 스캔들 때문에 모두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리온 회장이 마침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사회 당일 미래테크의 최고위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모인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최종수 이사도 변호사들과 함께 참석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뒤를 봐주는 정치권과 재계 인맥을 믿고 있었다. 강대현 본부장과 강혜지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혜지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김민하 실장이 먼저 최종수 이사의 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들을 간단히 요약하여 발표했다. 최종수 이사는 코웃음을 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가 감히 증거를 조작하여 저를 모함하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는 분노의 참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변호사들도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옹호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바로 이준호였다. 그는 값비싼 명품 슈트 대신 차분하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있는 가장 상석에 앉았다. 이사들은 모두 그의 등장에 경악했다. 리온 회장의 정체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이준호였기 때문이다. 강대현 본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강혜진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종수 이사는 준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동창회에서 자신이 비웃었던 가난한 루저가 미래테크의 회장이었을 줄이야.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미래테크의 회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 자리는 최종수 이사의 부도덕한 행위를 규명하고 미래테크의 투명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는 김민하 실장에게 지시하여 최종수 이사의 비리 증거를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최종수 이사가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의 금액과 일자, 그리고 정치권 인물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용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고 최종수 이사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했다. 중간중간에는 강혜지가 목숨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의 사진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최종수 이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발악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이야 이준호. 네가 감히 날 모함하는군. 그는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준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조작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강대현 본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강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최종수 이사의 모든 비리를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협박당했던 사실과 함께 최종수 이사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를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최종수 이사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종수 이사는 강대현의 배신에 이를 갈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다음 준호는 강혜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혜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박서진 아버지의 회사에서 비밀 장부를 확보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아버지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제시되자 최종수 이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미리 준비된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이준호, 네가 감히 날 이렇게 만들다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최종수 이사는 광기 어린 눈으로 준호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준호는 최종수 이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미래테크는 당신 같은 부패한 인물이 발붙일 곳이 아닙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부로 최종수 이사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그의 모든 불법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는 준호의 결정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최종수 이사는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비열한 웃음과 조롱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혜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과거 자신을 향했던 연민과 이해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옆에 선 강대현 본부장은 준호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체념 대신 안도와 희망이 서려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강대현과 혜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 그는 단지 복수를 넘어 무너져가던 회사를 바로잡고 한 가족을 구원했다. 이사회는 계속되었다. 준호는 미래테크의 새로운 비전과 투명한 경영 방침을 발표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부패를 척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이사들은 준호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과 확고한 비전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미래테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최종수 이사가 체포되고 미래테크 내부의 부패가 척결되면서 회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준호는 회사의 구조를 재편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특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기업 문화 개선에 힘썼다. 강대현 본부장은 최종수 이사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준호는 강대현에게 새로운 중책을 맡겼다. 그것은 미래테크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본부장 자리였다. 강대현은 새로운 기회에 감사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다. 강대현은 딸 혜지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한 후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면서도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준호는 강대현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강대현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강대현의 과거를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속죄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느 날 준호는 강대현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강대현은 긴장한 얼굴로 준호 앞에 섰다.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대현 본부장님, 당신이 최종수 이사의 비리를 폭로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미래테크를 구했습니다. 강대현은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께 숨긴 것이 있습니다. 강대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자신의 지난날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강대현은 최종수 이사가 그를 협박하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강혜지의 사치스러운 소비와 거액의 빚이 문제였다. 최종수 이사는 혜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강대현에게 스텔라 프로젝트의 입찰 과정에서 특정 하청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강대현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최종수 이사는 혜지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그녀의 빚과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강대현은 딸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최종수 이사는 강대현의 약점을 잡고 그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강대현에게 미래테크의 기밀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하도록 강요했다. 강대현은 이 지시만큼은 거부하려 했지만 최종수 이사는 만약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당신 딸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 그녀의 빚과 타락한 사생활을 모두 폭로할 것이다. 그녀의 미래는 없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 강대현은 결국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강대현은 말을 마친 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배신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강대현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강대현이 겪었을 고통과 압박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용기에 일말의 존경심을 느꼈다. 강대현 본부장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고백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분명 크지만 당신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회사는 당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기회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강대현은 놀란 얼굴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기회라니요. 미래테크는 지금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미래테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당신의 진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회사의 이익과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특히 혜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강대현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닦았다. 그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준호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는 준호의 결단에 감동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강대현은 퇴근 후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밝힘으로써 얻게 될 해방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딸 혜지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과 고통을 털어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다. 준호의 결정은 강대현에게 단순히 직위를 되찾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준 것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강대현은 퇴근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다. 아내와 딸에게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이준호 회장이 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결의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혜지를 거실로 불렀다. 두 사람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자 그의 목소리는 쉬이 나오지 않았다. 아빠 괜찮으세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혜지가 먼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가 담겨 있었다. 동창회 이후 혜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물질적인 것 대신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강대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혜지야, 그리고 당신.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최종수 이사에게 협박당하며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혜지의 빚 때문에 시작된 그의 잘못된 선택들, 그리고 결국 회사의 기밀 정보까지 유출하게 된 과정까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혜지는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아버지의 등을 짓누르고 그를 불법적인 행위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아빠,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철이 없어서. 혜지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강대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아내 또한 남편의 고통과 희생을 이해하고 그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 강대현의 집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용서의 눈물이 가득했다. 가족은 비로소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혜지는 이준호 회장에게 조용히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예전의 가난한 동창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자신과 아버지를 구원해준 은인이자 존경스러운 리더였다. 혜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준호 회장님, 지난번 동창회에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는 혜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혜지의 변화를 인정했다. 강혜지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변화하려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의 말은 차분했지만 혜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혜지는 준호의 말에 힘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질적인 가치를 좇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자 했고 미래테크의 사회공헌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점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해 나갔다. 이준호 회장은 미래테크를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최종수 이사가 추진했던 비윤리적인 프로젝트들을 모두 중단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래테크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강대현 본부장은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하며 미래테크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었고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강준호는 가끔 과거 동창회에서 혜지와 서진이 자신을 비웃었던 순간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다.
대신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힘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서 오만과 편견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바쳤다.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각자의 삶은 새로운 평화를 맞이했다. 이준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미래테크를 이끌었고 강대현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았다. 혜진은 자신의 과오를 딛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만함이 어떻게 파멸을 부르고 겸손함과 용기가 어떻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로 기억될 것이다.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인간적인 가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희망찬 미래의 시작이었다.